매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일기예보일 겁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YTN이 전하는 기상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날씨 중계 숨겨진 뒷이야기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기상이변으로 봄꽃 개화 시기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록적인 더위와 또 좀처럼 잡히지 않는 산불로 올 한 해는 유독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던 이상기후가 잦았던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마다 YTN은 매시간 신속하게 날씨 뉴스를 전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평소에도 다양하고 생생한 화면을 통해 시청자의 날씨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YTN 뉴스 속 날씨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누구보다 날씨에 진심이기 때문에 YTN에서의 날씨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필로그 Y시간 홍나실 기상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 한 해도 매일매일 시청자분들에게 날씨 전해주시느라 매우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주변에서 좀 날씨에 대한 질문은 지겹게 많이 받으시죠? 아, 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느 일정이 있다, 행사가 있다, 라운드를 나갔는데 이러시면서 그날의 특정 날짜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날짜들이 근래가 아니라 한 달 뒤, 아니면 2달 뒤에 있는 일정들이 많아서 보통 날씨를 물어보시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날씨하면 사실 기상캐스터분들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11월이 가장 따뜻했던 11월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올해 기온은 어땠던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가을? 이런 느낌보다는 봄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진달래나 개나리가 필 정도로 날이 따뜻했다고 해요. 이 기온 자체는 평년 수준이 7.6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보다 2도가량 높은 9.6도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50년 내에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날이 따뜻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들어서 대신에 날씨가 좀 급격하게 추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11월 달까지만 해도 그냥 가벼운 외투만 툭 걸쳐도 무난했던 날씨였는데 진짜 마법처럼 12월 딱 1일 한겨울 추위가 팍 찾아왔어요. 그때 정말 그 상층에 북극 한기라고 하죠. 북극의 제일 좀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훅 밀려오면서 전국적으로 좀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그런 강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그리고 눈도 되게 많이 내렸어요. 이게 한파가 같이 내려오면서 그 한기가 눈구름까지 만들어가지고 눈 소식도 좀 잦았던 12월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되돌아보면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했던 것 같습니다. 날씨 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이상기후가 있었을까요? 네, 올해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날씨가 강남역이 폭우로 인해서 좀 물바다처럼 변했던 그런 침수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이 정확하게 8월 8일이에요. 네. 그때 동작구에 밤에 한 10시 무렵에 1시간당 강우량, 1시간 안에 쏟아진 비의 양이 141.5mm였거든요. 네. 이게 115년 만에 가장 강하게 기록이 된 비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강남역 근처에 쏟아진 비의 양도 380mm가 넘어서 그러니까 모든 기록들이 최고를 경신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비가 내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비가 내렸던 다음 날 밤에 야근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비가 정말 많이 내려서 출퇴근길에 너무 무섭고 와 진짜 이게 날씨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너무 우리의 생활과 너무 밀접해 있구나라는 걸 더 다시 한번 좀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상기후도 그렇고 날씨라는 게 사실 미리 예단을 한다거나 예상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네. 미리 준비하는 게 좀 힘드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는 지역별로 좀 뭔가 날씨적인 요인을 받는 원인도 다르고 되게 다양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상캐스터로서 예보를 할 때도 지역별로 편차가 정말 크니까 주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정말 많이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특정 지역, 가장 위험할 것 같은 지역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전달을 하는 편인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전달을 하는 편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날씨와 밀접한 생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날씨가 틀리게 될 경우 되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최악으로 나쁜 상황을 미리 전달을 해드리는 게 그분들에게도 최악의 순간을 더 막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좀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는 편입니다. 사실 기상캐스터들이 현장 중계도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이제 현장 나갈 때 좀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중계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한여름에 가장 더운 날에 그때 말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더운데 이제 한강에 정말 그늘 한 점 없는 태양볕 아래에 서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무슨 갑자기 속보가 들어가고 중대본 무슨 발표를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밀려서 제가 태양볕에 30분 동안 스탠바이를 한 거예요. 제가 땀이 많이 나는 편인데 땀이 그냥 뚝뚝 떨어지다 못해 막 줄줄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이 스펀지가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아 진짜 오늘 최고로 더웠다, 최고로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때 힘들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제 날씨를 전해줄 때 사실 기온, 온도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정보도 많이 전해주시잖아요. 네네. 이제 시청자들의 귀를 사로잡는 나만의 날씨 뉴스를 전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캐스터마다 각자의 뭐 전달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주의하라는 당부의 멘트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정보와 수치만 전달을 해서 파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만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할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를 전달하고 이 정도면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더욱더 주의를 바란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조금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멘트를 많이 적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 사심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날씨가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 좋을 때가 많잖아요. 보통 날씨 탄다고 해서 뭐 봄, 가을에는 그냥 집에 있기 싫고 나가고 싶잖아요. 네. 이제 그런 날씨에 좀 즐길 수 있는 축제라든지 이벤트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날씨와 함께 아 이럴 때 한번 여기로 가셔서 날씨를 만끽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좀 찾아보고는 해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많이 찾아보고 합니다. 쭉 들어보니까 정말 날씨가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날씨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날씨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피해가 많이 날 때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에 조금 문제가 많이 커졌던 부분들이 저는 산불 피해가 조금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많아서 이게 산불이라는 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 막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지는 좀 그런 기상적인 피해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날씨, 특히 봄철, 가을철에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전달을 하면서 바람과 그런 건조, 시료 습도와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건조한 날씨에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새해가 남아있잖아요. 네. 이때 날씨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걸 포함해서 올해 겨울 날씨 어떤지도 좀 전해주시죠.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2,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 예보가 아직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올 겨울 날씨의 패턴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이때 날씨를 예측하거나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상청이 이제 올 겨울 전망을 조금 봤을 때 심한 추위는 없을 것 같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2월 초에 딱 강추위가 찾아왔는데 한 3, 4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되찾았거든요. 그렇게 패턴이 이 3한 4온처럼 추운 날이 잠깐 있다가 다시 예년보다 온화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할 걸로 보여요. 대신 기온 변화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아마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하실 수가 있어요. 체온 조절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조건이니까 건강 관리에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 네. 날씨로 인한 불편함 없도록 생생한 날씨 전해주시길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